뜨는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체스터 양은 몸이 그리 튼튼하지 못했다. 나이는 20살가량이었으며 실내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하고 허약했다. 하지만 레이크랜드에서 일주일가량 지내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놀라울 정도로 명량해졌다. 때는 컴벌랜드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9월 초순이었다. 산의 나무들은 눈부신 가을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공기는 샴페인처럼 향기로웠으며 밤은 사람들을 이글하우스의 따뜻한 담요 밑으로 아늑하게 끌어당길 정도로 기분 좋게 신선했다. 아브람 아버지와 체스터 양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옛 방앗간 주인은 랭킨 부인으로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냘프고 외로운 처녀에게 이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산골은 체스터 양에게 새로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애틀랜타의 따뜻한 평지 마을에서 살아왔기에 컴벌랜드의 웅장하고 다채로운 풍경에 즐거워했다. 그녀는 이글하우스에 머무는 동안 매 순간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심하게 여행 경비를 예측해 알뜰하게 경비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으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체스터 양이 아브람 아버지를 친구로 얻은 것은 행운이었다. 그는 레이크랜드 인근의 모든 길과 상봉우리, 비탈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덕분에 그늘이 드리운 소나무 숲 사이 비탈길에서 느끼는 장엄한 기쁨, 벌거숭이 바위산의 위험, 기운을 돋우는 맑은 아침,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한 꿈결 같은 황금빛 오후를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체스터 양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졌다. 그녀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아브람 아버지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선천적인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늘 밝고 명랑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어느 날 체스터 양은 다른 여행객으로부터 아브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나와 아브람 아버지가 즐겨 찾는 약수터 근처의 통나무 의자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친구가 손을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바라보자 놀랐다. 오, 아브람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오늘에야 잃어버리셨다는 따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찾으실 거예요.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옛 방앗간 주인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로즈 양. 그는 평소처럼 밝은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글라이아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 안 해. 몇 년 동안은 차라리 불황자들에게 납치되어서 살아있기만 바랬지. 하지만 이젠 그런 희망을 잃었어. 아무래도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아. 그 마음 이해해요. 체스터 양이 말했다.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더 견디기 어려우셨을 테지요. 그런데도 항상 명랑한 표정으로 기꺼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네요. 훌륭하세요, 아브람 아버지. 훌륭해요, 로즈 양. 옛 방앗간 주인은 미소 띤 얼굴로 체스터 양의 말투를 흉내냈다. 로즈 양의 말로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걸? 그 순간 체스터 양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 아브람 아버지.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제가 아버님의 딸로 밝혀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죠? 낭만적이지 않나요? 아버님도 저 같은 딸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렇고 말고 옛 방앗간 주인은 진심으로 말했다. 아글라이아가 살아있어 로즈양 같은 아가씨로 자라줬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어쩌면 로즈양이 아글라이아인지도 모르겠네. 그는 로즈의 장난기에 맞장구 치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 방앗간에서 살던 때 기억 안 나? 체스터 양은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커다란 두 눈은 멍하니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다. 한순간에 진지해지는 모습에 아브람 아버지는 재미있어 했다. 체스터 양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아니요. 한참 후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방앗간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전 아버님의 작고 재미있는 교회를 보기 전까지
밀가루 빻는 방앗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의 딸이었다면 분명 기억이 날 텐데, 그쵸? 참 아쉽네요, 아브람 아버지. 그러게 말이야. 아브람 아버지가 맞장구 쳤다. 하지만 로즈 양, 내 딸이었던 기억은 없어도 누군가의 딸인 것은 분명 기억이 날 테지. 물론 부모님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아, 그럼요. 아주 똑똑히 기억해요. 특히 아버지를요. 아브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죠. 이런, 그러고 보니 제가 괜한 몽상에 빠져 있었네요. 자, 이제 충분히 쉬셨죠? 오늘 오후에 송어가 논이는 연못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껏 송어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늦은 오후 아브람 아버지는 혼자 옛 방앗간으로 향했다. 그는 종종 그곳에 가서 예전에 방앗간 건너 오두막에 살던 때를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송곳처럼 찔러오던 슬픔도 무디어져서 과거의 기억이 마냥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쓸쓸한 가을날 오후 덤스가 노란 곱슬머리를 찰랑거리며 이리저리 뛰놀던 곳에 앉아있노라면 그의 얼굴에서 레이크랜드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옛 방앗간 주인은 구불구불하고 비탈진 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길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모자를 손에 들고 그늘 속으로 걸어갔다. 다람쥐들은 길 오른편 낡은 철로 울타리 위에서 장난치듯 뛰어다녔다. 밀 그루터기에서는 메추라기들이 새끼를 부르고 있었다. 낮게 내려앉은 태양이 서쪽으로 뻗은 골짜기로 희미한 금빛 햇살을 쏟아냈다. 9월 초였다. 며칠만 있으면 아글라야가 사라진 날이었다. 담쟁이 덩굴로 반쯤 뒤덮인 낡은 물레방아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든 따사로운 햇빛이 군데군데 비추고 있었다. 길 건너편 오두막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겨울이 다가와 산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곧 주저앉을 듯 보였다. 오두막에는 온통 나팔꽃과 박덩굴이 무성했고 출입문은 경첩 하나로 겨우 매달려 있었다. 아브람 아버지는 옛 방앗간 문을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놀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 슬픔을 가두질 못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체스터 양이 손에 편지를 펼쳐들고 그 위로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브람 아버지는 다가가 두툼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녀는 올려다보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고는 뭔가 말을 이으려 했다. 괜찮아, 로즈 양. 방앗간 주인은 다정하게 말했다. 아직 말하려 애쓸 필요 없어. 슬플 때는 조용히 실컷 우는 것만 한 게 없지. 나이든 방앗간 주인은 깊은 슬픔을 겪었던지라 남의 슬픔을 몰아내는 데는 마치 마법사 같았다. 체스터 양의 흐느낌이 차츰 잦아들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고 수수한 손수건을 꺼내서 아브람 아버지의 두툼한 손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는 올려다보며 눈물이 남아있는 얼굴로 웃었다. 아브람 아버지가 가슴에 슬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체스터 양은 항상 눈물이 마르기 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은 매우 비슷했다. 옛 방앗간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체스터 양은 차츰 말을 시작했다. 을의 젊은이에게는 대단하고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만 나이든 이에게는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만드는 늘 있는 이야기였다. 짐작하듯 사랑 이야기였다. 애틀랜타에 착하고 품위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다고 했다. 그 청년 역시 체스터 양이 애틀랜타뿐 아니라 북쪽의 그린란드에서부터 남쪽의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품성이 바른 처녀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보던 편지를 아브람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착하고 품위 있는 젊은이가 쓴 연애 편지다운 글 뒤에는 다정하면서도 남자답고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체스터 양에게 당장 결혼하자고 했다. 그녀가 3주 휴가를 떠난 후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즉시 답을 달라고 간청하며 만약 자기 뜻을 받아준다면
협계 열차를 무시하고 레이크랜드로 한 걸음에 달려가겠노라고 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지? 옛 방학간 주인이 편지를 읽고 물었다.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체스터 양이 말했다.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그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체스터 양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 로즈 양. 옛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날 믿어봐요. 굳이 묻지는 않겠지만 날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믿어요. 소녀가 말했다. 왜 랄프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걸요. 제 이름은 가짜예요. 그에 반해 랄프는 좋은 가문 사람이죠. 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브람 아버지가 말했다. 부모님을 기억한다고 했잖아. 왜 이름이 없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걸. 부모님 기억은 나요. 체스터 양이 말했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제일 어렸을 때 기억은 저 멀리 남쪽 어딘가에서 살던 때예요. 우리는 여러 도시로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저는 목화를 따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먹거나 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니는 때로 제게 잘해주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를 심하게 대했고 때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애틀랜타 근처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살던 어느 날 밤 부모님은 크게 싸우셨어요. 두 분이 서로에게 욕하고 비난하시는 와중에 전 알게 됐어요. 아브람 아버지, 전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전 이름조차 지어줄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애틀랜타까지 걸어가서 일을 구했죠. 로즈 체스터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스스로 생계를 꾸려왔어요. 이제 제가 왜 랄프와 결혼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랄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동정이나 연민의 말보다 로즈 양에게 힘이 된 건 그녀의 고민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아브람 아버지 말이었다. 이런, 그게 다야? 그가 말했다. 참, 나는 뭐가 큰 문제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 완벽한 청년이 정말 남자라면 로즈 양의 가족사에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로즈 양, 내 말을 들어봐. 그가 관심 있는 건 로즈 양 자신이라고. 내게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봐. 내가 장담하는데 그는 로즈 양의 이야기를 가볍게 웃어넘기고 오히려 로즈 양을 더 아껴줄 거야.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체스터 양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때 햇빛이 내려앉은 길 위로 긴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곧이어 그 곁으로 조금 짧은 그림자가 나타났고 알 수 없는 그림자 둘은 교회 쪽으로 다가왔다. 긴 그림자는 연습하러 오는 오르간 연주자 피비 서머스 양의 것이었고 짧은 그림자의 주인은 12살 토미 티그였다. 그날은 토미가 피비 양을 위해 오르간에 바람을 넣는 날이었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왼발로 길 위에 먼지를 차올렸다. 라일락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양쪽 귀 위로 머리를 말아 단정하게 늘어뜨린 피비 양은 아브람 아버지에게 몸을 낮춰 공손하게 인사한 뒤 체스터 양에게는 곱슬머리를 찰랑거리며 가볍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조수 토미와 함께 오르간이 놓인 다락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어두워져가는 아래층에 아브람 아버지와 체스터 양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골똘히 회상에 잠겨있는 듯했다. 체스터 양은 손으로 턱을 괴고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브람 아버지는 곁에 있는 의자 옆에 서서 깊은 생각에 빠진 채 문 밖의 도로와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바라보았다. 순간 아브람 아버지의 눈에 비친 풍경이 거의 20년 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타미가 페달을 밟아놓는 바람이 충분한지 알아보려고
피비앙이 계속 누르고 있는 오르간의 낮은 건반음 때문이었다.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다. 작은 목조 건물을 흔들며 낮게 울리는 진동음은 오르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방앗간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는 분명 낡은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고 자신이 다시 예전처럼 산속 오래된 방앗간에서 밀가루 투성이로 즐겁게 일하는 방앗간 주인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곧 신바람이 나는 아글라이아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자신을 부르러 길을 건너 아장아장 걸어올 터였다. 아브람은 부서진 오두막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위층 복도에는 밀가루 자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 자루 중 하나에 쥐가 있었던 듯했다. 아무튼 오르간의 저음이 일으킨 진동 때문에 복도 바닥의 판자 틈 사이로 밀가루가 줄줄 새어나와 아브람 아버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덮었다. 그러자 옛 방앗간 주인은 통로로 나와 손을 흔들며 방앗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방아가 돌아가네. 곡식이 빠지네. 먼지투성이 방앗군은 즐거워. 그때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던 체스터 양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새하얘졌다. 꿈속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브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향해 팔을 벌렸다. 이내 입술이 움찔거렸다. 그러고는 꿈꾸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아빠, 덤스랑 집에 가요. 피비양은 누르고 있던 낮은 건반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훌륭했다. 그녀가 내던 낮은 덕분에 체스터 양에 닫혔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아브람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딸 아글라이를 품에 꼭 안았다. 레이크랜드에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그간의 사연을 어떻게 더듬어 갔는지, 그리고 9월의 그날에 방랑집시들이 귀여운 아글라이에 반해 그녀를 납치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글하우스에 가서 그늘진 현관에 편안히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느긋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피비앙에 누른 낮은 오르간음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버지와 딸이 기쁨에 겨워하며 길게 땅거미진 길을 걸어 이글하우스로 걸어오는 동안 내 마음에 남은 가장 멋진 대화가 이어졌다. 아버지, 조금 어색하고 수줍은 듯 그녀가 물었다.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냐고? 방앗간 주인이 물었다. 글쎄, 정도의 문제겠지. 내가 달을 사달라거나 그만큼 비싼 걸 사달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돈이 아주 많이 들까요? 언제나 동전 한 푼까지 아끼며 살아온 아글라이아가 물었다. 애틀랜타에 전보를 보내려면요. 아! 아브람 아버지가 살짝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다. 랄프에게 이리 와달라고 하고 싶은 거구나. 아글라이아가 부드럽게 웃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랄프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려고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막 아빠를 찾았으니 잠시 동안은 아빠하고 둘이서만 있고 싶거든요. 그 사람한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